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8대 임원선거 소아지휘 지휘장 후보들을 모시고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아 진행하게 된 소아지휘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이원구입니다. 토론은 1부와 2부로 나누며 1부는 후보별 인사, 선관위 공식 질의사항, 상호 지명 토론 순이며 순서는 기합의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부는 1부가 끝난 후 후보별 기조 발언 및 공약 설명을 진행하며 이 내용은 동영상 유세로 대체합니다. 시간을 넘길 시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며 끝나기 10초 전 팻말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호 1번 박재영 후보 1분 이내로 자기소개 및 인사 부탁드립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소아 지회장 후보 1번 박재형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노동조합은 위기라 말합니다. 노동조합의 도덕성 회복과 신뢰 회복이 절실합니다. 조합원 위에 군림하지 않고 조합원 동지들만 바라보며 헌신과 희생이 각오된 박재형이 세대교체를 통한 혁신으로 신뢰받는 노동조합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조합원과 함께 투쟁하고 조합원이 승리하는 노동조합 만들겠습니다. 기호 1번 현장 노동연대는 조합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백원용 후보 자기소개 및 인사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 임원선거는 조합원의 미래를 위한 선택과 결단입니다. 다시 쓰자 민주노조 일어나라 노동자여. 조합원이 기대하고 신뢰하며 희망을 갖게 하는 노동조합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현장과 함께 지회장 후보 백원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유승원 후보 자기소개 및 인사 부탁드립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유승원,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염원을 담아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은 조합원 동지들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기호 3번은 기아용차 노동조합의 역사입니다. 압도적인 추진력으로 집행은 똑소리나게, 조합원은 행복하게. 기호 3번 유승원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관위 공식 질문입니다. 공식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광명공장의 미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에 대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후보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기호 2번 백원용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호 2번입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회사의 전기차에 대한 공격적인 전략이 수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용 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분들이 엔진 공장에 계신 조합원 동지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속 엔진 전개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 확보가 곧 고용 책임입니다. 람다 엔진 공장은 현재 텔루라이드 엔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후속 차종 역시 람다 엔진에 생산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K라인 소아리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진도 현대가 아닌 소아리 공장에서 생산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카파 공장은 현재 내년 물량을 당겨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물량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된 2.0
터보 GDI 하이브리드 엔진을 확보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전기차 핵심 부품 P모듈 공장을 공장 내 유치해서 안정적인 고용 안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1공장은 현재 카니발, EV 라인, K라인 세 차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EV 수요가 예상과 달리 감소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K라인 하이브리드를 조기에 유치해서 생산 물량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기아차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입니다. 현재 24년 6월 양산 계획만 확정되었을 뿐 시트의 정확한 양산 계획은 사측에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선 시티 차종의 후속 차종을 양산 일정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유승원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호 3번입니다. 이 공장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완성한 당사자입니다. 이 공장에 조립에 근무하다 1공장 조립으로 넘어왔습니다. 1공장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 설비입니다. 1공장 전면 리모델링 사업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만들어 생산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현장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EV9 물량입니다. EV9은 조합원의 미래 고용을 밝게 해야 함에도 사측의 시장 수요 파악을 잘못하여 저조한 판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량의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사측의 수출 물량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시는 조합원들의 고용 불안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엔진 공장은 따로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카파와 람다, 이를 해결하려면 당장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차종의 엔진을 소아리 공장으로 유치하도록 사측을 압박하고 장기적으로 전기 차량의 P모듈과 배터리 모듈, 수소 엔진 등을 소아리에 유치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3번 지회장 후보 유승원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생산 물량 부족으로 오는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부와 함께 주 4일째 완성과 안정적인 인권체 쟁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박재영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1번 박지영입니다. 소아리 공장이 첨단 투자 지구로 선정이 돼서 이 공장이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공사 중에 있지만 소아리 공장의 미래 전망이 장밋빛만은 예상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탄대로 잘 나갈 것 같던 전기차 또한 글로벌 판매가 둔화되면서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는 흐름에 따라 회사의 전략 또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아리 공장 또한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발전시키는 투트랙 전략으로만 가야지 조합원들의 고용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기차 생산으로 인한 소아리 공장에 조합원들은 고용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엔진 공장마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 속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될 게 아니라 엔진 공장의 후속 상품과 모듈 공장 또한 미래 고용을 위해 쟁취를 해야 합니다. 현장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같이 전달을 해야지 고용의 체계가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소아리 공장의 고용을 지켜내고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소아리 공장의 고용 안정이 먼저 쟁취되어야지만 조합원들을 위한 정책들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후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상호 지명 토론 시간입니다. 방식은 각 후보별 5분이 주어지며 질의자 외에 후보들은 답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호 3번 유승원 후보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호 3번입니다. 저는 기호 1번, 기호 2번 후보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대단히 훌륭하게 현장 투쟁을 전개하시고 저랑 같이 일공장에 근무하면서도 서로 신뢰를 가지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조합원들을 위해 헌신하신 두 명의 후보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약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두 후보에게 공통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전자에 밝혔듯이 이 공장 전용 전기차의 공장을 완성한 당사자입니다. 1공장에 넘어와 보니 1공장의 낙후된 시설, 그리고 1공장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전망, 그리고 설비에 대한 미흡함, 이런 것들을 우리 두 후보께서는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고, 만약 당선이 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고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기호 1번에게 답변의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호 1번 박재영입니다. 제가 전자에 성간위에서 질문했던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아리 공장이 첨단 투자 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이 공장 전기차 공장 공사를 위한 부분들로 선정이 돼서 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공장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1공장 또한 지역이나 현재 더 이상 넓히지 못하는 1공장의 범위 내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첨단 투자 지구로 선정이 된 만큼 소아리 공장이 1공장 또한 확대시켜 라인 증설과 조합원들을 위한 설비 증가로 조합원들을 위한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호 2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호 2번 현장과 함께 백원영입니다. 저도 93년에 입사해서 올해가 30년 돼갑니다. 조립공장에 대해 30년 근무하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의장 라인이나 이런 쪽에는 증설이 많이 돼 있는데 조립 2그룹하고 조립 3그룹 사이에 있는 자동화 설비서부터 해서 진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투자도 하고 노동조합도 그에 맞춰서 회사를 상대로 강하게 압박해서 공간 확보부터 해서 작업 환경의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압박해서 진짜 일할 수 있는 공간들,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더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조금 다르지만 공장의 전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저는 투자가 기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6대 고용 담당 임원을 역임하면서 저는 과감하게 단사를 뛰어넘어 정치권까지 포함해서 공장 이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투자가 기본이 되고 그 투자가 신설비로 완결이 될 때 정말 공장의 전망이 담보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두 후보께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반드시 낙후된 소아리 공장의 전망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박재영 후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유승원 후보님께 질문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1년차 지부 대대 때 기호 1번 박재영은 10여 번 안건으로 모바일 투표 제도 도입의 안건으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어느 곳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보장하고 조합원 동지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모바일 투표로 앞으로 진행하자라고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현장에서 총연맹 투표에서 선거임명부 문제와 많은 투표용지로 현장 조합원들이 투표 방식에 있어서 많은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8대 임원 선거 기간에 휴무에 계신 이 공장 조합원들 또한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많은 조합원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른 유승원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호 1번 후보에게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조합원들이 계신 것 같은데 글쎄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조합원이 없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모바일 투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대단히 많이 존재한다. 모바일 투표라는 것이 우리 전체 조합원의 단협에 보장된 참정권에 대한 침해가 반드시 나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실험 단계나 모바일 투표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선 해결이 안 되는 한 저는 순수 보장된 우리 조합원들의 참정권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우리가 단협이나 또 잠정합의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임원 선거를 포함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단협에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바일 투표로만 조합원들의 더 편의성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만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지금 시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들고 제도적으로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보완해서 향후에 시일 후에 진행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판단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도 저는 크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바일 투표 제도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로 이미 비밀 무기명 투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좀 시대적 흐름에 좀 뒤떨어지는 지금 투표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백원영 후보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원영 후보님의 조합원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65세 정년 연장과 중식 시간 1시간은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고 실현 가능성이 좀 없는 공약이 아니냐는 시선 또한 있습니다. 27대 집행부도 23년 인투 교섭에서 5분의 중식 시간을 늘리려고 했었을 때 사측은 UPH 업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태업이나 생산량 보전이 없는 중식 시간 연장과 집회 기간 동안 62세의 높은 정년 연장을 어떻게 쟁취하실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년 연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년 연장에 65세 조건 없는 정년 연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년 연장이라는 게 이제 단계적인 정년 연장하고 우리가 선택적인 정년 연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년 연장이 한 번에 65세는 갈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가야 됩니다. 61세서부터 62세, 63세, 64세, 65세까지 우리가 국민연금과 연결된 정년 연장을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선배님들이 소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인 정년 연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선택적인 정년 연장은 우리가 정년 연장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고 나는 하겠다는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조합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저 백원용은 단계적인 정년 연장, 선택적인 정년 연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백원용 후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호 2번 백원용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근무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후보 진영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주요 공약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저희 또한 주 4.5일제 공약을 가져갑니다. 단계별 근무시간 단축을 준비했고 이것이 내년 총선 전국과 맞물려 민주당에서 주요 총선 공약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4.5일제 말하면서 사회적 이슈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간 단계 없이 갑작스럽게 주 4일제 시행은 필연적으로 UPH 업과 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주간 연수 2교대를 합의하면서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생산량 축소는 곧 UPH 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물량 축소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물량 축소분은 현재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으로 전기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확대되다가 숨고르기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전기차 판매가 추첨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 단축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후보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주 4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 기호 1번 박재영 후보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재영입니다. 우선 요즘 젊은 친구들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노동 강도는 축소되고 본인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데 있어 가지고 방향성들을 많이 좀 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을 바라봤었을 때 평균 연령들이 그렇게 어리고 젊은 친구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5일에 대한 근무 단축이 임금이 하락하지 않고 생산량이 보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정책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임금이 보전이 되고 지금의 생산량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앞으로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평균 연령을 봤었을 때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처자식들을 생계를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가장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돼야지만은 좀 실현 가능한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3번 우리 유승원 후보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 4일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큰 의미는 삶의 질에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사측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약이 아닙니다. 저희는 어쨌든 삶의 질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 4일제 공약으로 제출했던 부분이 좀 존재하고요. 회사가 얘기하는 사측이 이야기하는 UPH 노동 강도 업을 통해서만 근무 시간을 단축한다는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주간 연속 2교대를 시행하면서 겪었던 착오고 저 개인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답변을 좀 많이 드릴 텐데 세세하게 시간이 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단한 맥락만 말씀드리면 지금의 현재 정년 퇴직자 퇴직하시는 우리 선배님들의 인원수와 그리고 신규 채용되는 거기에 비례할 때 신입사원들의 분포도가 상당히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내연 기간이 없어지는 이런 추세로 바라볼 때 저는 충분히 노동 강도 강화 없이 해외 그 공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이런 데를 좀 바라봤을 때도 벤치마킹도 좀 해봤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노동 강도 강화 없고 우리가 주간 연속 2교대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없이 저는 근무 시간을 충분히 단축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도자의 의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호 3번 주 4일제 쟁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나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토론에 참여하신 후보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소화제의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